정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오늘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석탄 발전 8기가 가동 정지되고 43기는 가동률을 80% 이하로 줄입니다. 또 사업장과 공사장 등의 작업도 기준에 맞춰 운영해야 합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강화된 가운데 오늘부터는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가 의무화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부터 홍콩과 마카오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경우에도 항공기 탑승 전에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검역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인 Q코드에 음성 확인서를 입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는 탑승하기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나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코로나19 겨울철 유행이 정체 중인 가운데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3,800명이 집계됐습니다. 토요일 기준으로 지난달 3일 이후 약 한 달 만에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입국 뒤 PCR 검사 의무 조치 영향으로 유입 확진자 수는 나흘 연속 세 자릿수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4명 줄어든 544명입니다. 누적 사망자는 32,556명, 누적 치명률은 0.11%입니다. 오늘 서해 기상 악화로 인천과 섬을 잇는 항로의 여객 운항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인천항 운항관리센터는 현재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인천 먼바다에 높이 1에서 2.5m의 파도가 일고 초속 6에서 15m의 강풍이 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백령도에서 인천과 인천에서 풍도 등 5개 항로를 오가는 여객선 7척의 운항이 통제됐고 인천에서 연평도 등 4개 항로의 여객선 4척은 운항 대기 중입니다. 또 영종도 삼목에서 장봉 등 2개 항로의 여객선 2척은 오늘 휴항했습니다. 밤사이 수도권 일부 지역에도 눈이 내리면서 교통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0시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1죽 IC 인근에서 11톤 화물트럭이 눈길에 미끄러진 이후 뒤따르던 화물트럭과 승용차 등 넉 대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트럭 운전자 등 1명이 다쳐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앞서 어젯밤 10시 50분쯤 경기 성남시 중원터널 인근에서도 차량 5대가 잇따라 충돌해 1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눈길에 차량들이 미끄러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의혹 사건과 관련해 오는 10일 검찰에 출석합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 대변인은 어제 이재명 당대표가 성남FC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오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는 일정이 검찰과 합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성남FC의 구단주로 있으면서 네이버, 두산건설 등 6개 기업으로부터 부지 용도 변경 등을 대가로 160억여 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의기업연대 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을 받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어제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기와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정의연 이사 김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은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충북, 전북 동부, 경북 동부 내륙에 오전까지 1cm 안팎의 눈이 더 내리다가 오후에 서쪽 지역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조항리였습니다. KBS 한국방송
어떤 악조건 하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 멀리뛰기에서 밥 비먼은 계측기의 특정 한계를 넘어선 이 착지를 하게 되는데요. 한계치를 벗어났기 때문에 심판과 관계자들이 당황해서 20여 분이 흘렀고 어렵게 기록을 측정해 발표했는데 세계의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그 후 23년 동안 깨지지 않는 경이적인 기록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는 뒷얘기가 있습니다. 당시 비먼은 세계 신기록 보유자들 사이에서 주눅이 들어있었고 이틀간의 예선을 간신히 통과할 만큼 성적이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극도로 무기력해져 있었고 더욱이 경기 전날 과한 스트레스로 술도 마셨던 터였는데 이 점프를 앞두고 매우 초조해 있던 비먼에게 당시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던 동료가 조언을 해준 게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너의 다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해. 내 마음에 날개가 달려있어. 그것을 사용해서 힘껏 날아오르라고. 우리에게도 이런 조언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2023년 어떻게 대응할지를 모색해 자기만의 비먼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그래서 오늘은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실장의 그레이트 리세션 2023 경제전망 세미나를 김성희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녹지 않은 경제가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 좋은 선택지 중에 덜 안 좋은 것을 골라야 하는 과정입니다. 경제 일법이 난조를 보이는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실장은 매년 이 경제 전망서를 발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발간한 그레이트 리세션 2023년 경제 전망에서 제시한 대응 전략을 이번 강연에서 함축적으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12일에 진행된 한국생산성본부 경제전망 컨퍼런스에서 취재한 것이라 방송하는 오늘과 조금 시점의 차이가 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실장의 그레이트 리세션 2023 경제전망 세미나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작년 컨퍼런스에서 제안했던 거, 재작년 컨퍼런스에서 제안했던 거, 그걸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고 앞으로 뭘 제안할 것인지를 이제 보시면 좋겠죠. 이해가시죠? 인플레이션 시대가 오죠. 그럼 뭐에 투자를 하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플레이션에 투자하라라고 했던 것 뿐입니다. 언제까지?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나올 때까지. 언제까지면 22년 7월까지. 뭐에 투자를 하라? 원자재에 투자하라. 인플레이션이 약이 된 배경이 뭐였습니까? 원자재 공급망 병목 현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뛰고 에너지 원자재, 철, 비철금속 원자재, 식료품 원자재 세 가지 원자재가 한 방향으로 다 뛰었죠. 더군다나 강달러까지 맞물리면서 기업들은 굉장한 부담이 있었죠. 그 인플레이션 시대가 야기되는, 그러니까 항상 이 ETF나 주식이나 달러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같이 선행성이에요. 선행성.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시대가 이제 정점 찍을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야기될 때는 끝나는 거죠. 좀 이따 더 투자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22년에는 인플레이션 시대가 오니까 인플레이션에 투자하라 라고 얘기했던 거죠. 저 같은 경우도 2020년 5월에 원유 선물 ETF로 갖고 있던 현금성 자산을 다 바꿨고 지난 6월에 공개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투자하라. 그리고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고강도 금리 인상을 한다. 금리가 올라간다. 그럼 금리가 올라가면 돈이 어디로 이동할까요? 돈의 이동을 관찰하셔야 됩니다. 돈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죠? 주식시장에서 은행으로 옮겨가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뭐 하라고 한 거 방금 읽어보셨던데 저축하라. 특화상품. 지금은 10%까지 나옵니다. 특화상품 지원을 이용해서 저축하셔라. 그리고 22년 한해에는 주식 투자하지 마십시오. 작년 컨퍼런스에서 똑같은 말을 했죠. 주식하지 마십시오. 주식하는 애가 아니다. 계절을 구분하셔라. 그 말씀드렸죠. 22년에는 금리 인상의 해, 인플레이션의 시대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주가는 계속 하방 압력을 받았고
지키는 투자, 저축했으면 훨씬 많이 벌었죠. 1% 투자 수익률을 벌잖아. 주식해서 5% 벌을 수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으셨다면 원자재 투자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이고, 다만 주가의 저점과 앞으로의 향방은 조금 이따 말씀드립니다. 이런 경로 속에서 초인플레이션 쇼크가 찾아왔고, 그러니까 이제 뭐를 단행합니까? 금리 인상을 적극적으로 단행하죠. 이야기 좀 적극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이 만약에 쓰러지셔서 숨을 못 쉬어요. 그럼 뭐 하고 싶어지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인공호흡해야겠죠. 마찬가지로 경제가 숨을 못 쉰다.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경제가 숨을 쉴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그게 뭡니까? 금리 인하. 금리 인하는 인공호흡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금리를 떨어뜨리면 기업들이 뭐를 하려고 해요? 적극적으로 투자하려고 해요. 투자가 늘어나면 그렇지, 일자리가 늘고 고용이 늘고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할 테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늘어나죠? 소득이 늘어나겠죠. 이 소득 늘 때 뭐 하고 싶어지세요? 여러분? 소비하고 싶죠? 소비가 늘어나요. 이 소비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기업들은 더 투자하고 싶어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경제의 선순환 기능. 근데 만약에 선순환을 못한다, 숨을 못 쉰다, 그럼 어떻게 해줍니까? 금리를 끌어내려서 숨 쉴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죠. 검증해 보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왔을 때 경제가 확